도시공감의 이준형이라고 하고요. 소개해 주실 때 건축사무소가 마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한편으로 오늘 자료를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 제가 건축가라는 걸 앞세우는 게 좀 부끄럽다 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든 이유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을 기록하는데, 사실은 건축가로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지역의 주택들을 기록하고 그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실측하는 방법도 저희가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일반인, 그러니까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정말 그 비전공자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경계에서 좀 가볍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화합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후암 가록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 후암동의 집을 기록한다라는 뜻으로 그냥 후암 가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건축사무소를 만든 지는 이제 한 5년이 지난 것 같고요. 이제 6년 차 접어든 것 같은데, 호암동에는 2016년 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년 돼가는 것 같아요. 네, 3년은 넘은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호암동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6명, 7명 정도 조금씩 이제 드나듬은 있는데요. 6, 7명 정도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암가록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도면을 그리고 실측하고 야장을 그리고 하는 친구들이 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이제 허물어져 가는 듯한 저 건물이 저희가 화암동에서 처음으로 2016년에 아무런 저희 공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공간을 임대를 해서 가볍게 고쳐서 쓰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지금 저기 보면 용마로 이렇게 기와가 보이잖아요. 입이 조금 없었는데 올해인가요? 바람이 엄청 불었을 때 저희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한 절반이 또 없어졌어요.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지붕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계속 쓸 수 있어서 공간에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사무소로서 본래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저희 활동을 소개하면 주로 후암동에서 있는 활동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많이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냐, 밥은 먹고 사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건축을 다 전공하긴 했지만 본래 건축 설계나 디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건축가의 업역보다는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하는 소규모 어떤 도시재생, 마을에 대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본래 하던 팀원들이 만든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 지금도 주로 행정하고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 흔히 이제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면서 도시공감이라고 하는 회사는 운영을 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현재까지는 프로젝트 호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호암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우리한테 일거리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호암동에서 뭔가 해보자 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오늘 말씀드릴 우리가 거창하게는 좀 마을 아카이빙이라고 붙이긴 했는데요. 동네 집을 기록하는 활동,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간을 운영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록하는 활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요즘에 후암동이 그래도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두터루자의 바이암자를 써서 이제 두터바이가 있는 마을이다라는 뜻의 후암동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실제로 2016년도에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때 후암동을 잘 모르고, 저희도 후암동이 부암동 옆인가 싶을 정도로 어딘지 몰랐을 때 우연히 찾아서 이 동네를 왔다가 이제 골목골목 다니다가 찍었던 사진이고, 이때 딱 기억에 남았던 것이 보면 저층에 이런 박공 지붕을 한, 아마 내부는 다 지붕 형태는 다 목조일 텐데요. 그냥 저층의 단층 주택부터 이런 집들은 2층인데 목조로 되어 있는 집들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흔하게 보는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들이 이 한 장의 사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주택의 유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익선동이나 북촌 하면 떠오르는 그런 한옥을 제외한, 도시형 한옥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 도시형 한옥을 제외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주택들까지 해서 굉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한 동네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게 저는 후암동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집이 다양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양하다는 것은 결국엔 그곳에 사는 사람의 어떤 계층이라든가 세대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다는 것을 또 방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주택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분들이 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좋다 보니까 젊은 분들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이 사진 속에는 잘 없지만 큰 저택이라든가 유명한 건축가들이 설계한 집들도 굉장히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후암동에는 어떤 소득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들이 산다라는 게 제가 이제 후암동에 들어오고 또 저는 지금까지 후암동에 살면서 느낀 동네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제가 이 길을 이렇게 한 번씩 오고 가다 사진을 찍어요. 근데 거의 같은 뷰에서 찍는 거 제가 나름대로 찍긴 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시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쪽에 있는 이제 집들이 좀 허물어지고 이미 다세대 주택이 하나 들어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옆에 것까지 이제 허물어지고, 최근에 이 가설 비계를 다 제거했던데 또 큰 육중한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2층짜리는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데 마치 알박기 한 것처럼 이렇게 두 다세대 주택 육중한 건물 안에 나홀로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이거의 어떤 좋고 나쁘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동네가 지난 4년간 계속 변해오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후암동이 이제 최근에 좀 알려지게 된 거는 아마 이 문방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40년째 문방구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신 이 할머님의 사연이 사실 한 차례가 아니라 한 3차례 정도 계속 짧게 방송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알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오토바이 타러 다니냐고 빵가게 안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노홍철이 이제 후암동에 또 책방을 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암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올해 초인가요? 요 관련된 용역을 서울시에 산다라고 하면서 동네가 한번 또 부동산이 들썩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서울역하고 요 용산역, 남영역 이어진 요 일대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히면서 후암동도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1년까지인가 민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그 지침으로 환원이 되면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 초에 시가 그 관련된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를 한 걸로 기사화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암동 전체 중에 절반, 후암로를 중심으로 한 절반의 구역은 재개발이 아직까지는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 아예 일절의 건축 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된 주택들이 더 남아있기도 하고, 또 이 중에 일부는 추진위를 이제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계획상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상의 계획이고요. 보시면 이 안에 뭐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후암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생활가로로서 상가들이 좀 밀집해 있다 보니까 바깥쪽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어떤 사업이 되는 게 굉장히 더디고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나마 이 전체 중에서 지금 추진위가 있고 그나마 조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은 이 내부 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은 뭔가 조금 사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의 동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방촌하고 면에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살짝 가려졌지만 해방촌으로 가는 108계단, 지금은 경사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 재밌는 건 여기를 주민분들은 후암동 종점이라 불러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종점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청량리부터 오는 그 버스가 여기서 회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점이라고 부르는 것 같긴 한데 후암동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의 아래쪽에서는 거의 유일한 어린이 공원, 제가 참 좋아하는 동네 장소입니다. 좁은 골목들이 있는 이런 동네가 후암동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이 후암동을 보고 좀 매력적이게 생각했던 거는 여기 밑에서 다니다가 어느 골목으로 이렇게 딱 저 남산이 있는 쪽을 바라봐도 저 남산하고 서울타워가 딱 골목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그 풍경이 후암동의 굉장히 큰 매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하는 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네에서 한 골목인데요. 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소위 좀 오래된 2층의 목조주택들이 아직도 곳곳에 제법 남아있긴 합니다. 이렇게 목조주택부터 다가구 주택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주택들까지 좀 다양하게 남아있는 게 후암동이고요. 남산자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로수가 이렇게 풍성한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이 후암로로 후암동을 동서로 이제 구분하는 주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남산, 아래쪽은 고도지구, 고도 제한 이런 게 남산 때문에 있다고 하지만 소규모 주택을 짓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계속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후암동이 또 유명해지게 된 게 협소주택이라는 게 최초는 아닐 텐데 이제 잡지나 이런 미디어 일반인들한테 노출된 게 사실 후암동에 있는 협소주택에 노출되면서 한때 한 2년 전인가요? 이제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그런 짜투리 땅들, 비교적 저평가된 짜투리 땅들을 사서 협소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후암동을 많이 다녀가셨어요. 지금도 곳곳에 보면 그 필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되지 않는 땅에 지어진 주택들이 곳곳에 좀 재밌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쪽, 남산 쪽으로는 신축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이 서쪽, 서울역 방향은 재개발 때문에 어떤 신축행위나 이런 건축행위들은 안 되고 기존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기 남산 쪽에 가까이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요. 이제 서쪽, 서울의 서쪽 보시면 이제 뭐 옥동이라든가 63빌딩 보이실 텐데 서쪽에 어떤 서울의 경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래서 아래에서는 남산을 내려다보고 높은 데서는 서울의 서쪽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후암동이 갖고 있는 좀 재밌는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사진 찍은 요 라인에는 뭐 유명한 연예인이 했던 뭐 카페라든가 루프탑들이 들어서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동네는 후암동이지만 흔히 이제 해방촌을 오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해방촌 권역이긴 한데 그런 좀 변화가 있는 그런 동네가 후암동인데,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서울역하고 남산하고 요 밑에가 이제 해방촌, 지금 도시재생과 뭐 신흥시장, 뭐 정역 카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동네가 해방촌인데,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안겨 있는 동네가 후암동이고요. 남쪽으로는 미군기지하고 이제 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기지는 이제 공원화되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최북단에는 그 대사관이 이전할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북단이 자체가 공원하고 직접 연계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안쪽에서 좀 출입구가 나는 그런 계획이 기본 계획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암동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마침 역사박물관에서 너무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이 자료를 보고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동묘 알듯이 동서남북 중에 하나인 남묘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당 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전생서에 있던 터가 이제 후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전하기 전에 남묘의 모습이라고 하고요. 전생서 터는 지금 이렇게 비석만 남아 있는데 이 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영락 어린이집, 영락 보육원 자리가 있고, 과거에 여기가 원래 가마쿠라 보육원인가 일제시대 때는 그 보육원이 있던 자리가 해방 이후에 영락재단에서 아마 인수를 하면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보육원도 아마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가 있는 공간 후암동이고요. 실제로 후암동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부터 썼던 걸로 보여져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는 다른 이름을 썼었는데 지명상 후암동이라든가 도동이라는 이런 지명들을 볼 수가 있고요. 도동은 현재 지역에서는 거의 그 지명을 그 흔적을 찾긴 어렵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요쯤 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역하고 남대문 경찰서 있는데 넘어오는 그 고개로 보이는데, 요즘 가면 도동집이라고 전참시나 이런 데 몇 번 노출됐던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지명을 따서 졌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집의 간판에서만 도동이라는 지명을 현재는 지역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후암동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씩 보면은 여기 이제 미군 기지구 그 북측에 이런 그 길의 조직들은 현재까지도 거의 큰 틀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넘어오는 이 길, 실제로 이 후암로가 옛말로 하면은 약간 신장로 같은 개념이죠. 곱게 뻗은 그나마 좀 큰 길. 근데 이 신장로처럼 이렇게 곱게 좀 어느 정도 차선을 확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분들이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울역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좀 수월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이 후암로를 이렇게 좀 넓히고 확장을 해서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제 강점기로 오면서 점점 마을이 현재의 모습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역하고 용산역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역 주변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뭐 공장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암동에 좀 많이 들어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한자로는 삼판소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까 삼광문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학교 이름이 삼판초등학교 또는 삼판소학교였습니다. 근데 삼판통이라고 이 동네의 지명을 불렀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삼판통 나와 있을 텐데, 후암동이라는 지명이 조선시대부터 쓰이던 우리식 지명이다 보니까 한자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이 지역을 그냥 삼판통이라고 해서 자기네 지명으로 불리다가 이제 학교 이름 삼판소학교였는데,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이 이름을 이제 삼광으로 바꿔서 세계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유명한 용산 중고등학교라든가, 그리고 여기 위치해 있는 이 학교는 해방 이후에 이제 수도여고라는 걸로 더 옛날 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학교가 이전하고 나서 교육청 소유의 땅으로 남아 있다가 현재는 지금 기존에 있던 학교 건물을 다 철거했고요. 그 서울시 교육청 본청이 이제 이전을 하려고 현상 설계를 해서 신축 공사가 지금 한창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펜스로 쳐져 있는데, 학교가 무너지고 나니까 사실은 이 길을 걸으면서 남산을 바라보는 뷰가 너무 멋있어요. 확 열린 거죠. 근데 고층 건물이 이제 어차피 교육청이 제법 층수가 될 테니까 교육청이 들어서면 또 다른 이제 경관을 만들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 길을 걸으면서 남산과 그 하늘을 보는 게 제법 좋은 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청이 들어오는 것들도 사실은 지역에서는 이 뒷길에 있는 이런 생활거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공간들도 있는데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요즘 요 자리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병무청 자리였다가 이전하고 나서 그 자리에 지금은 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뭐 일본 일제 시대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전쟁 때는 미군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국방부도 있고요. 이 주변에 군사 관련된 시설들은 뭐 병무청이라든가 또 방위청 이런 것들이 이전하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해방 이후에는 군인들도 제법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대학 교수나 군인들, 군인 장성들 이런 분들이 좀 제법 살았던 동네가 후암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1930년대에 지적하고 뭐 최근 지적들이 이렇게 오버랩 시킨 자료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 거의 현재까지 그 PH나 이런 도시 조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재밌는 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조선에는 사택지였는데 이제 그 어디죠? 저기 명동에 있는 조선은행 본점과 지금 한국은행 본점이죠. 거기에 다니는 사람분들의 사택지가 있다가 해방 이후에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은행의 생활관 같은 그 기숙사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분할을 해서 다 내놨다가 그게 조금씩 화폐되면서 지금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는데, 재밌는 거는 이런 길들의 이런 결절점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데 필지들이 이 당시 이제 지적으로 봐도 필지들이 좀 제법 정형화돼서 반듯하게 네모나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일본의 부동산 회사들이 이 지역에 와서 땅을 골라가지고 분양을 한 거죠. 요새말로 하면. 그러니까 소위 분양을 했던 동네고, 실제로 일본인들이 충무로 일대에 많이 거주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충무로 같은 경우는 남산으로 보면 북산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로서는 사실은 썩 좋은 향을 갖고 있는 살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주택지를 찾다가 이쪽이 완전 남사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동 일대보다는 충무로 일대보다는 비교적 어떤 향을 받기도 좋고 해서 이 일대의 부동산 회사들이 와서 땅을 골라서 분양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제법 높은, 요새말로 하면은 높은 분양가로 서울시 내에서는 인기가 있었던 필지들이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다 역사박물관에서 정리한 자료들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집들인 만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도 이제 동네에 살면서 주민분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지금 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주민분도 한 50대 이상이시고 시어머니가 이제 후암동에 사셨는데, 수년 전만 해도 이 삼판소학교, 그러니까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삼판소학교를 졸업하신 일본인 분들이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 고국으로 가셨는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유년 시절, 소학교 시절을 보낸 동네가 후암동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찾아오셨대요. 지금은 굉장히 연로하시겠지만 수년 전에 찾아오셔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 집의 터라든가 위치가 남아있으면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시어머니 집에 막 일본 사람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좀 전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동네가 저희 후암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암동에 들어가서 16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암 가룩이고요.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간의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건데 사실 공간을 만들기 전에 기록을 먼저 했던 거는 단순한 이유였어요. 공간을 만들려면 임대료를 내야 되고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뭐 거치에 거치더라도 단돈 얼마라도 리모델링 비용도 있다 보니까 당장의 지역에서 뭔가 공간으로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저희가 여력이 없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건비만 갉아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먼저 후암동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4년 전에 제 모습인데 처음 이제 후암동을 갔을 때예요. 그래서 후암동 이렇게 골목골목 돌다가 이제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이 찍어준 사진인데 이때 그냥 동네를 돌면서 이때는 사실은 동네 어디에 자리를 잡겠다라고 결정을 하진 않았을 때였는데 어쨌든 이런 동네에 내가 자리를 잡고 도시공감이라는 회사가 계속 이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오래된 집들을 기록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서 어디에 써먹어야지, 기록해서 뭐 연구를 해야지, 분석을 해야지 그런 깊이 있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집들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니 이걸 기록해보자 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 발단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회사를 딱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곳에 자리를 잡고 먼저 했던 거는 이제는 저희가 사실은 이 동네 이방인이 아니고 제법 오래 센터이자 에이터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저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지도를 들고 골목골목을 다녔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저희의 초기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 당시에 실제로 썼던 지도 스캔하는 건데 그냥 지도 출력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돌았던 루트 표시하고 이렇게 이거를 며칠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늘은 저쪽 골목, 오늘은 이쪽 골목 다니면서 지역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반복되고 나니까 지금쯤 되면 누군가가 후암동의 사진을 어딘가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아 대충 어디쯤이구나 어디 골목에서 찍은 거구나를 이제는 알게 됐는데 이때는 우리 동네를 좀 알아가는 저희끼리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했고요. 이제 다니면서 그냥 그 건물이 뭐 언제 지어졌고 무슨 양식이고 이런 건 사실 잘 몰라요. 저는 건축까지만. 근데 딱 봤을 때 저거 좀 특이한데? 저거 좀 뭔가 다른데? 그런 집들을 저희가 표시해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빨간색, 파란색이 뭐가 다른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나름 지도에 표시를 해본 거면서 저 집들은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우선 점을 찍은 거죠. 밖에서. 근데 나중에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 나오는 집은. 네, 저 4개의 점.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 저희가 그냥 사실은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이런 일은 계속 뒤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가 후암가룩이라는 걸 조금 정리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은 공모사업이 계기가 됐어요. 촉매가 됐죠. 그래서 누구가 지인이 너네 협동조합이고 뭐니까 이런 거를 공모사업 해봐라. 그러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시비를 공모사업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록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번 참에 그거를 잘 정리해서 그거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협동조합 지원센터하고 다음에서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서 다행히 선정이 돼서 그거를 계기로 후암가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로 뭐 인쇄비라든가 이런 제작비, 이런 직접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그래도 부담 없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스터 만들어서 뭐 사실은 이거 금방 떨어져요. 포스터가 뭐 한 며칠 있으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막 저희가 막 붙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포스터 붙이는 방법들 그리고 초기에는 저희보다 지역에서 먼저 활동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을 좀 찾아뵙고 우리의 취지라든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도에 막 점 찍었던 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집을 후암동이 넓다 보니까 모든 집을 전단지를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점 찍은 집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전단지도 넣고 노크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기록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응이 거의 안 왔죠.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 신청서는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진 신청서인데요. 이제 결론부터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를 잡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아카이빙해서 어디다가 쓰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사실은 머릿속에 다 정리돼서 이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런 신청서도 없이 그냥 전화로 신청하면은 약속 잡아서 실측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어느 순간 뭔가 전시를 준비하고 이거를 외부로 홍보하고 이렇게 자료를 쓰고 하려다 보니 뭔가 좀 구체적인 동의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현재는 이런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이 신청서 내용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 콘텐츠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하신 분들한테 좀 동의를 받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도 하는데 실제로 좀 인터뷰 내용들은 좀 쉽게 다가가긴 해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뭔가 건축적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집이라는 후암동의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최초의 초기에 16년도에 실측을 했던 집의 단면이고요. 이제 비전공자분께서 보시면 또 뭔가 잘 그린 것 같은데 또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설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건축을 전공한다고 다 실측을 하는 법을 배우거나 학교에 때 실측을 해보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학교에 제법 오래 있었는데 이런 실측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 거의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주변에 그래도 실측을 해보신 분들, 유경험자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년 하니까 제가 하진 않는데 저희 팀원은 거의 이제 그래도 그림 그리는 실력이 점점 좋아져서 뒤로 갈수록 이 도면이 조금은 그래도 퀄리티가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집인데 실제로 뭐 이렇게 주민이 신청했던 집은 아니고요. 이 건물을 부수고 신축을 하려고 설계를 하던 건축사무소가 있었어요. 그 건축사무소의 소장님이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저희가 기록한다는 걸 알고 이제 그분께서는 사실 이거를 철거한다는 걸 전제로 신축 설계만 하다 보니 어쨌든 이 사라질 거에 대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를 연결해 주셔서 저희가 가서 당시엔 이미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이곳에 살던 분의 인터뷰는 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집에 대해서 저희가 실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이 전봇대 같은 전봇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변한 것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작은 땅이긴 했는데 1층에는 근생이 있고 위에는 주거가 있는 작은 그런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했던 집의 모습인데 이렇게 2층에 올라와서 여기 살고 계신 분인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꼭 주민인데 소유주냐 아니면은 그 세입자냐 이런 거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계신 분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층에 있고 1층에는 주인 어르신이 살고 2층에 좀 젊은 분이 청년분이 사시는 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집은 제법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해방촌에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앞길을 따라서 이제 맛집과 유명한 집도 많다 보니까 요 길을 다니시는 분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그러니까 저희를 모르는 정말 제가 일반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희를 모르는 분들도 이 집을 보시면은 저 집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2층에 대해서 요 인면에 대해서 실측을 했던 그런 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한 노하우는 없어요. 그냥 줄자랑 레이저 이렇게 하면은 거리 재주는 그런 걸로 그냥 일일이 다 재는 그런 거고 간단하게 인터뷰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줬던 2층 고집인데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여기 텐트예요. 텐트. 집이 너무 추워서 겨울에 텐트를 치고 이 안에서 주무신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사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집이 엄청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이 집인데 그럼 왜 우리한테 신청을 하냐? 그럼 내 집이 막 이쁘니까 인테리어 잘 해놓고 이쁘게 꾸몄으니까 보여줘야지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후암동에서 이제 후암가라고 신청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집은 조금 오래됐고 내가 막 꾸며놓고 살진 않지만 이렇게 내가 동네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기록에 참여하는 거 그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집은 조금 작고 아니면 좀 오래됐어도 그게 부끄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동네를 좋아하는 마음이 내 집에 투영되고, 그러니까 내 집이 좋고 내가 소유하든 하지 않았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꺼이 집 내부까지 보여주면서 저희랑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 집도 사진은 제가 못 담았는데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그런지 외벽이랑 지붕을 싹 뜯어붙이고 있더라고요, 징크로.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이 모습은 이제는 좀 찾아볼 수 없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록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도면도 작성을 하지만 이렇게 인면을 도면으로 그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컬러를 넣어서 인면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초기에 했던 집인데 언덕 위에 있는 이제 2동짜리 연립주택이고요. 이렇게 2동으로 되어 있는 오래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근데 내부가 이렇게 목조로, 그러니까 내부 마감을 다 목으로 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저희가 살던 집도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 피셜에 의하면 옛날엔 이런 집이 좀 부잣집이었대요. 예, 확인은 안 돼요, 사실 어머니 피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단점은 고기를 구워 먹거나 생선을 구워 먹으면 냄새가 엄청 오래 안 빠지죠. 근데 이 집은 실제로 85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사 들어왔는데 그때 그 모습이 거의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집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청년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 집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셨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곳에서 낳고 자라면서 지금 저 보이는 창으로 어렸을 때는 여의도에서 하는 불꽃축제를 그냥 집안에서 거실에서 다 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경관이 바뀌면서 그때만큼 잘 보이진 않지만 언덕 위에 있고 앞에가 트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추억이 있는 자기는 소중한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요 분이 저희한테 신청해 주신 건데, 재밌는 건 여기 뒤에 어머님이 인상 쓰고 계시잖아요. 이 2개 동의 빌라를 재건축을 해보려고 한때 으쌰으쌰 본인이 앞장서서 막 비대위 같은 거, 추진위 같은 거 하셨던 그런 이력이 있으신 분인데 참 공교롭게 저희 후암가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따님이 저희가 가는 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는 완전 우리가 후암동에 있을 때 초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주민분들이 뭐 후암주방하고 뭐 후암가록하는 애들이야라고 하면 대충 이제 들어서 아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뭐 사실은 도시공감이 뭔지 뭐 건축하는 애들이 왜 있는지 모를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조금 약간의 경계와 언짢음이 있었어요. 너무 급하게 저희가 찾아가서 이 따님하고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시책을 다 끝내고 나면 이런 명패를 이제 밖에다 걸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따님은 졸업해서 약간 그 첫 직장에 출근하기 직전의 시기였는데 이때는 따님이 이미 출근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벌벌 떨면서 어머님이 이거 싫어하시면 어쩌지 했는데 다행히 좀 반겨주셨고 고마워해 주셔서 저희도 기억에 남는 집이고, 이렇게 명패를 저희가 붙이는 이유는 이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할 때 뭔가 사료로서 분석해야지 연구 자료로 써야지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가벼운 마음으로 그럼 우리만 보지 말고 이웃들 또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하는 걸 전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연립주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한데요. 보통은 대문 옆에 담장이라든가 문주 같은데 작은 명패를 설치하는 것을 이제 일단 그건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지나가다라도 이런 걸 보면은 이 집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집이구나 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작년 말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4개의 깍두기가 생긴 거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6년도에 그렇게 막 지도에 표시를 했는데 표시한 집 중에서도 이 집은 유독 제가 기억에 남았던 집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후암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주소를 부르시니까 지도로 이제 막 주소를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바로 이 위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모두가 그거 해보고 싶었던 집인데 잘 됐다라고 해서 좀 약간 기억에 남는 집인데, 왜 그게 좀 특이하다라고 봤냐면 실제로 아까 그 4개의 점이 다 4개의 pH가 이렇게 사각 깍두기마다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주소도 다 다르고 소유도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길을 중심으로 뒤편에 있는 똑같이 생긴 2개의 건물에 진출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요 좁은 골목을 4개의 집이 쉐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래서 요 골목을 들어가서 앞에 있는 2동, 똑같이 뒤에 있는 2동, 4동이 요 골목을 쉐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주거의 형태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눈여겨봤고요. 저희는 실제로 이 4개 동 중에 이 하늘색이 칠해져 있는 6호에만 들어가 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중에 한 채가 대장상 1919년에 지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긴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요만한 집인데요. 재밌는 거는 사실 제가 그 사진을 못 담고 저희도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 옹벽 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본인 이제 요 바닥에 1층 바닥에 여기가 1층이라고 보면 요 바닥에 이렇게 철문이 있어서 그걸 열면 요 밑에 내려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방공호였대요. 본인의 이제 설명에 의하면. 근데 제가 그 문이나 그걸 열어보거나 이런 거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유주분의 이야기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옹벽에 있는 요게 지하로 내려가서 숨을 수 있는 방공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집의 모습이고요. 예, 이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명패 이제 부착을 해드리고요. 처음에는 요것만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생각이 든 게 이 우리 주민분들이 자기 집이 좋고 동네가 좋아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집 밖에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내 손에 뭔가 쥐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 건물의 인면에 색을 칠한 거를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드릴 수 있게 선물해드리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2개를 하나의 세트로 제작을 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수가 있는 후암로에 있는 큰 집인데요. 이 집이 조금 재밌었던 거는 3대가 후암동에 사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 분은 제 또래 청년 30대 청년분이신데 본인도 이제 결혼하셔서 신혼집이 후암동에 있고요. 본인의 부모님, 할머니까지 다 후암동에 사세요. 3대가 살면서 새 집을 한 번에 다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세 동이나 들어오다니 그래서 잘 됐다 싶었던 집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그 3개 중에 2개 동만 저희가 시책을 하고 하나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중에 하나고 신청하신 분의 할머님이 이제 거주하고 계신 집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사실은 마당이 굉장히 넓은 그런 주택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평면이 좀 복잡하죠. 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집을 이제 들어오면 저 같은 저는 사실 직접 제가 안 나가다 보니까 큰 집이고 뭔가 이렇게 멋있으면 좋다 그러는데 실제 나가서 이걸 실측하는 우리 팀원은 시간이 2배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엄청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 사실 외부의 마당에 있는 건데 이거 뭔 거 같으세요? 여기 뒤에 나오는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당에 아까 큰 길 후암로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집이었어요. 실제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신 이 집에 거주하신 할머님의 손녀분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다 이 집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물놀이 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지금은 쓰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동네 아이들과 물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는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억 속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제 내부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좀 가정집 같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가정집 같지 않고 우리가 흔히 뭐 지역에 좀 오래된 여관이라든가 여인숙 같은 데 가면 보이는 그런 평면이라든가 마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찾아봤더니 실제로 처음에 지어진 게 완전히 주택 용도는 아니었고 뭐 석유공사의 관사 이렇게 약간 기숙사 역할을 하는 건물로 지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럿이 같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평면의 형태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원형 그대로 지금 남아서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아마 개별집 소개하는 거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제 이 집은 기억에 남는 게 이미지를 보시면 일단은 뭐 위에는 지붕은 뭔가 징크 같고 벽도 하얀 게 굉장히 깨끗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옹벽에 있는 집인데 막 이렇게 다 깨끗하게 리모델링 싹 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외벽도 깨끗하게 고쳐져 있고 지붕도 이렇게 다 징크 마감을 해서 리모델링 싹 한 집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시책을 하고 기록을 했던 집인데 이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사례를 갖고 온 거는 한 2년 전에 2018년도에 이 건물을 그러니까 이 사진을 갖고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2년 후에 다시 오셔서 제가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자료가 있었는데 원래 이랬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거의 막 방치되어 있었던 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너무 잘 갖고 계신데 이 집을 어떻게 좀 살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시던 찰나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그냥 좀 뭐 상담처럼 그냥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잊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싹 고치신 거예요. 너무나 사실은 아쉽죠. 아쉬운데 이제 아쉽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현장에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낡고 조금 그러긴 했지만 이런 창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원형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내부에 이런 창호 지문 그대로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저도 뭐 건축가이면서 어디 지역에 있는 이런 거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하는 카페나 아니면 뭐 공간대 가면 그냥 낭만적으로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잘 리모델링해서 쓰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런 집을 소유하고 계신 일반인분들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쉽지 않은 게 결국 돈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거를 하나하나 다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사실 기능적으로 춥지 않아야 되고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하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원룸 뭐 다세대 고치듯이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수고가 더 많이 들죠. 누군가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를 알고 이어받고 싶어도 선뜻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신데 그래도 이분이 자료를 꽤 많이 그래도 보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직접 못 봤는데 이 집에 관련된 그 과거의 문서였나 봐요. 전산화되기 전에. 그래서 이런 자료라든가 이 스크랩을 잘 해놓고 계셔서 저희가 이분의 집을 기록하고 나서 나중에 조만간 기회가 되면 화암가옥이란 공간에 이 집의 특별전 같이 한 집을 가지고 이분이 소장하고 계셨던 그런 자료나 이런 것만 가지고 기록 전시를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까 그 집의 내부인데요. 내부 보면 거의 사실은 요즘에 우리 흔히 그냥 빌라나 이런 데서 쓰는 재료랑 동일하다 보니 아까 사진 속의 그 모습은 사실 전혀 찾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가끔 소개하는 거는 이분이 실제로 기록하면서 남겨주신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말고 아파트라든가 이제 오피스텔 이런 것 주상복합 이런 건물들은 특히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지는 것들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 뭐 이렇게 치면은 평형대랑 뭐 이거 타입에 따라서 평면도가 다 떠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 평면도를 보면서 가구 배치를 계획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공간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동네 이런 저층 주거지에서 보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산이라든가 자료들이 잘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소유주일지언정 내가 구청에 가도 내 집의 평면도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본인이 이 집에 두 따님과 오래 살면서 내 눈으로는 공간을 보지만 도면이라고 하는 평면도라고 하는 도면으로 그림으로 본인의 집의 공간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려드린 걸 보면서 따님들하고 네 방이 어떻네, 내 방이 어떻네, 위치가 어떻네 이런 얘기를 나누셨대요.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리가 또 화암가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가 싶기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 어머님은 화암동에서 아이 넷을 키우는 정말 훌륭하신 다둥이 가족의 어머님이신데 제가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인연을 자연스럽게 맺게 돼서 지금도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데 이 집의 사연은 실제로 이 어머님이 이 집으로 이사 오시면서 이 집에 거주하셨던 이제 어르신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에 가신 거예요. 부득이하게. 근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뭐 계약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어르신을 만났었겠죠. 근데 이제 그 어르신 입장에서는 한평생 본인이 살면서 돈을 벌고 화암동에 집을 마련하고 여기서 본인의 가족들을 다 출가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노년을 맞이했는데 어쩔 수 없이 화암동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 원래 알고 지내던 팀이다 저희랑 원래 알고 지내다 보니까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부탁을 하신 게 이 액자를 미안한데 하나만 더 만들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여쭤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전 소유주인 할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다. 우리가 요즘에 워낙 사진이라는 게 흔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그 집을 간직할 수도 있지만
한평생 본인의 삶이 있는 이 집을 액자로 만들어서 드리면 그분이 떠나시더라도 좀 마음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취지가 사실은 우리가 화음가록을 하는 취지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이거의 액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전 어르신한테 택배로 붙여드렸던 그런 사연이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3년 넘게 해오긴 했는데 많은 수를 한 건 아니에요. 많은 수를 하진 않았고 한 23개 정도의 주택 실측을 저희가 마무리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서 뭐 여기 저희 사무실도 있는데요. 23개 정도 실측을 했고 재밌는 건 요거는 저희가 실측한 23개 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건물 하나가 이미 이제 철거되고 신축이 됐고요. 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암동에 있는데 이 건물 자리에 이제 신축을 하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젊은 건축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BUS, 버스라고 부르는 그 팀들이 이 자리에 설계를 했고 상도 받으셨죠. 우리 젊은 건축가 상도. 그래서 그분들의 작업실 겸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제가 이 자리에 누가 계신지 몰라서 많이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분들의 작품이 이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주택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빌라도 해요. 근데 저희가 기준이 뭐냐면 목조냐 문화주택이냐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그렇게 막 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그냥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면 한다 라는 기준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가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취지나 이런 거에 너무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새 원룸에 사시는데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해드리기가 일일이 다 해드리기가 저희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건축물의 연한이 20년 이상 경과되면 다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립주택이나 빌라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호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평면은 이 한 호만 하는데 입면은 여기만 이렇게 띄어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 드리게 돼요. 이런 큰 집들도. 이렇게 되고 이런 작은 주택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23개 정도 지금 실측을 했고요. 저희가 후암가족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제가 행정구역에 그리진 않았는데요. 후암동의 행정구역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동의 경계라는 건 행정구역의 경계는 주민센터 갈 때는 우리가 아는 거지 생활하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가로일동이고요. 이쪽은 용산 이가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 경계 구분 없이 이 지도상에서 저희가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하면 다 기록을 하려고 하고 이제 가끔 이제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건너편의 청파동이나 저 멀리 보광동 이런 데서도 문의가 오세요. 근데 저희가 사실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틈틈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멀리까지 찾아가서 일일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정중히 반려를 하고 요 지도 안에 저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서는 가능하면 기록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뭐 기록했던 것들인데 저희가 이렇게 기록을 해오다 보니까 한 2, 3년, 2년 정도 했는데 사실 정말 저희 그냥 하드에만 있었어요. 아까 그리고 그 선물로 드린 거 빼고는 저희 하드에만 있고 이거를 뭐 저희가 활용하거나 연구하거나 사실은 그러지 않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한옥박람회를 하는데 이제 주최하시는 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네 후암가록 하는 게 참 좋아 보이는데 부스 하나를 좀 마련해 줄 테니 전시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대뜸한 얘기는 저희는 한옥 안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한옥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근대 건축물이나 뭔가 의미 있는 문화주택도 아니고 그냥 다 한다. 그래도 괜찮으시겠냐 했더니 다행히 주최하신 분께서 꼭 한옥이 아니더라도 근대 건축물이나 어쨌든 우리의 주거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니 해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부담을 덜고 이때 처음으로 저희가 전시라는 걸 기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로서는 그래도 조금 건축을 하지 않는 분들도 와서 조금 흥미있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축하는 분들은 웃을 만한 정말 이런 것들 갖다 놨어요. 저희가 쓰는 도구라고 이렇게 해서 주의자, 별거 아무것도 아닌 주의자랑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손도면들. 근데 이때 전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부스를 오셨고 반응도 좋았어요.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어쩌다가 후암동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아까 노홍철도 왔었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때 사실 인연을 맺은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많은 인연이 좀 된 것 같아서 이때부터 뭔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컴퓨터 하드 속에만 있던 것들을 좀 끄집어내보자 라는 생각을 이 전시를 계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그냥 복도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 전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를 저희가 막 품을 들여서 하기가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만들었던 액자라든가 이런 자료들만 활용을 해서 전시를 했는데 이게 또 반응이 나쁘지 않았나. 그래서 한 2번 정도 이 용산도서관에서 저희 전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아카이빙에 대한 사례들을 보기 위해서 성북 정릉동에 교수단지에서 활동을 했던 팀들이 와서 보고 가서 실제 교수단지의 그 마당을 여는 축제를 할 때 이제 유사하게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사실 우리 만족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만을 위한 이런 아카이빙이 아니라 조금 더 이거를 우리 동네 사람들 또는 호암동에 오시는 분들하고 공유해보자라고 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2019년 봄에 공간을 만들었는데 뭐 3평, 그러니까 이게 평이라는 단어는 지금 쓰지 않지만 어쨌든 3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공간을 빌렸는데 저희가 이 공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에 뭐 공제 작업하던 공간을 저희가 빌려서 간단하게 그냥 최소한의 것만 붙여서 지금 전시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인데요. 공간의 이름을 뭐로 붙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기록하는 이름과 동일하게 호암가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정식 뭐 갤러리 등록된 갤러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호암가록이라고 하는 작은 공유 전시 또는 쇼룸으로 저희를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상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 작고요. 여기 뭐 상주할 아르바이트를 쓸 정도로 여기는 수입이 나는 공간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무인으로 늘 열어두고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구경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카이빙을 했던 그런 주택이라든가 또 작년 연말에는 그거 활용해서 엽서나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여기서 뭐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좀 재미 요소로 제가 만들어서 놓기도 했었는데, 재밌는 건 좀 이 맥락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이런 걸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인인데도 알아서 카드 결제 해주시고 알아서 여기다 현금 두고 가세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현금이 며칠째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 좀 인형이 잘 됐던 모습인데,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이런 도면이라든가 이야기들 제가 보여드렸던 거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놨었는데, 실제로 저희 아카이빙이 지금까지 3년 했는데 뭐 2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시 내용이 1년 360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거를 계속 해놓으면. 그러면은 이 공간에 처음 오는 분들이야 당연히 신기하고 뭐 재밌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동네 주민이라든가 이 공간에 자주 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가서 앉아서 쉬는 건 좋은데 맨날 같은 전시만 맨날 같은 것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연말하고 연시에는 주로 시작과 끝에는 저희 걸 전시하고 그 사이에는 다른 전시를 하자 이렇게 좀 해서 기획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무인으로 그냥 늘 열어두는데 이게 동네 좀 어르신들 또는 주말에는 지역을 찾은 청년분들 그리고 동네 꼬마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동네 꼬마 아이들이 지금은 제일 많이 오는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좀 덜 오긴 하는데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시간 또는 학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뭐 약간 짬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약간 어슬렁거리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뭐 사 먹고 뭐 떡볶이집 가서 컵떡볶이 먹고 그런 짬짬이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저희 공간에 와서 잘 놀아요. 그래서 떡볶이 먹고 가고 쓰레기 그냥 버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애들이 와서 뭐 손도 씻고 가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특히 저희 전시를 하면서 저희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실제로 그 공간에 있으면서 오신 분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지는 못하지만 방명록을 많이들 써주시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 후암동에 좀 오래 사신 분이면은 그분의 나름대로 동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막 후암동에 살게 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암동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후암가록을 통해서 동네를 더 알아가게 된다든가, 이런 좀 공간으로서 작동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 전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 전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냥 주제로 던진 거는 후암동을 그린 그림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다 후암동을 그린 건 아니었고, 어쨌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저희한테 선물로 줬던, 저희한테 이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 캡션을 달아서 정식으로 전시를 했었는데, 재밌는 건 요거예요. 요 집이, 요 작품이 잘 안 보이는데 정말 이 친구는 소위 요즘 말로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도시공간 빠다 또는 후암가로 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의 건물은 저희 사무실이고요. 그 옆에 건물은 제가 해방촌에 있었다고 했던 그 파란색 지붕 건물이에요.
근데 두 건물이 실제로 나란히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그림 속에 이 두 건물을 나란히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를 잘 알거나 후암가라고 잘 알지 못하면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던 그런 아이의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좀 걸어줬었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좋았던 거는 저희의 뭐 아카이빙이나 기록의 내용은 아니지만 동네 아이들이 본인들의 그림들이 있어서 좋았다는 거.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이 공간에서 가능하면 젊은 작가님들을 저희가 어렵사리 모셔서 전시를 하는데, 실제로 사실 저희가 뭐 비용을 들이거나 하는 전시가 아니고 저희는 정말 달랑 공간만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섭외하는 게 쉽진 않아요, 작가님들을. 근데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면 하고요. 저희가 이런 제안을 드릴 때 기왕이면 이런 오래된 동네 또는 사라져가는 것들 이런 거를 주제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사라져가는 작은 가게나 집들을 주제로 콜라주 기법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특히 이렇게 젊은 작가님들한테 저희가 이런 전시를 기획을 제안드리면 승낙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제가 감사한 게 일부러 후암동을 또 주제로 작품 만들어 보세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분도 후암동을 주제로 몇 개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이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어딘가에서 본 듯한 집이 있는 게 훨씬 전시로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분이 만든 후암동의 작품을 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래 했던 분이신데 일러스트 작가님인데 이분은 원래 후암동을 그리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작품이 저희 후암주방에도 걸려 있는데,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전시를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색채가 조금 살아 있어서 전시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조금 좋아해 주셨던 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운동, 뭐 남산자락 있는 동네들, 후암동 이렇게 좀 오래된 동네들을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그리시고 또 이렇게 컬러링하는 그런 작가님이셨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해주신 이 작품이신 전시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한옥박람회에서 아마 인연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아카이빙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기획 제안을 드렸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는데, 마침 이때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구점이 막 폐업할 때쯤이었어요. 8월달에. 이분이 8월 말쯤에 폐업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저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전시를 조금 풍성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본인이 팔다 남은 이런 문방구에 있던 것들을 또 실제로 주셔서 전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좀 더 없어서 아쉽긴 한데, 이때도 참여 전시로 해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이 후암동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그림들을 좀 그리게 해서 이것들이 한 벽면을 좀 가득 채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참여하는 형태의 전시들이 공간의 특징을 좀 더 살려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는 제가 직접 아이들의 그림을 막 접수받아서 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지역에 있는 미술학원하고 아예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주셔서 이 공간을 아이들의 작품으로 가득 채웠던, 그래서 굉장히 대형 작품도 만들어 오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전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아이들 작품이어서 이렇게 아이들 작품을 하니까 저녁 시간에 가족 단위로 오시더라고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아이랑 같이 와서 사진 찍고 서로 작품 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 좋았던 기억이 있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지금도 계속 다른 기획 전시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12월, 1월 정도에는 저희의 다시 후암가록의 내용을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동네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네, 변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이런 후암가록이라고 하는 기록을 하는 거는 뭐 저희가 사실은 이런 사라져가는 거를 뭐 지키자, 아니면 오래된 주택을 지키자, 뭐 이런 취지보다는 이렇게 동네가 변하는 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잘 보존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 뭐 비기 싫고 이런 거는 사실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또는 디자인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바람일 뿐, 사실 현실적으로 가면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재료 이런 걸로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네가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변화하는 동네의 모습을 일단 남겨보자. 그래서 그게 아직은 뭐 미미하겠지만 5년, 10년 이렇게 좀 더 길어지면 그때 되면 또 다른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또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생각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쓸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제안해 주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게을러서 아직 정리는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네가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한 3년, 4년 하다 보니 이제 저희도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는 회사가 보는 것 말고 지금 우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또 저희가 4개의 공유 공간을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앞으로 한 또 3년 몇 년 더 할지 모르지만 지치지 않고 이거 계속하려면 돈도 벌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이제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로 우선 하려고 하는 게 당장의 공간을 늘리는 거는 여력이 없어서 지금 이 후암가록이라고 하는 아카이빙을 포함해서 공간 모두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브랜딩 작업을 하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제가 시작할 때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3년 동안 해왔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거꾸로 큰 그림 속에서 브랜드 네이밍하고 브랜딩하는 작업들을 하자라고 해서 현재는 좀 전문가하고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내년 봄에 그런 브랜딩을 좀 런칭하면 지금 후암가록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콘텐츠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외부에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완성이 되면 그거에 연결된 좀 공간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저희도 사실은 F&B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근데 저희가 직접 하면 뭐 저희가 그거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외부에 뭐 유명한 뭐 개인 커피 브랜드들 이런 걸 들고 오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또 우리 후암동에는 개인이 하시는 카페 중에 저희가 좋아하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관점에서 지역에 있는 개인 커피숍하고 콜라보를 해서 새롭게 리브랜딩을 하고 공간을 좀 확장해서 해보는 게 우리에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된 게 아까 저 후암가옥이라는 공간이었어요. 여기는 월세도 우리가 내고 전기세도 내는데 수입은 안 나는데 이런 차원에서 계속 공간을 진화시키려다 보니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좀 빠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저 공간 자체는 다른 공간들은 사실은 다 나중에 보시면 다 대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쓰는 공간인데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 중에 유일하게 저 공간만 늘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공간이고, 또 다양한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오신 분들이 다양한 기억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공간의 성격 자체가 이제는 너무 지우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 공간의 성격과 기존의 운영 방식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저런 건 유지가 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랜드 관점에서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